뭐 맨날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 속도와 가속도 얘기가 많이 나와요. 속도도 있고 가속. 이게 헷갈리죠. 먼저 말씀드리면은 속도가 있는데 속도가 계속해서 똑같이 증가하면 속도가 0초부터 1초까지 사이의 속도가 뭐 10, 그 다음에 속도가 또 20, 30 이렇게 속도라는 게 계속 이렇게 증가했었을 때 그 증가하는 양이 또 얼마냐 이제 이런 거를 나타낼 때 가속도를 구하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먼저 속력이 또 있어요. 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 속력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속도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속도랑 가속도랑의 관계를 알게 되면은 그게 우리가 모두 다 정의가 되겠죠.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이동거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동거리하고 변위를 알아야 돼. 이동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도 그냥 이동한 거리예요. 그냥 계속 그냥 돌아다녔다고 하더라도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어떤 A라는 지점에서 자동차를 빠빠빠 타고서 쫙 갔다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다시 쫙 이렇게 왔어요. 근데 친구 집에 뭐 이제 물론 이렇게 돌아서 온 것처럼 돼 있지만 친구 집하고 이제 거리가 한 20km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한다고 치면 친구 집에 갈 때 20km, 올 때 20km니까 야, 나 오늘 40km나 40km나 이동을 하고 왔네, 운전을 하고 왔네. 이랬을 때 말하는 거는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동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거는 그냥 20km 관련되어 있는 이동 값이니까 절대적인 값을 말하는 거예요. 20km, 20km, 40km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뭐 1시간 후에 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후에 이게 뭐 가서 20분 걸렸고 또 20분 걸렸는데 예를 해볼게요. 20분 걸리고 친구 집에 20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분 갔다가 잠깐 있다가 20분 후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1시간 후에 A라는 사람에 대한 위치에 변한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변이라는 걸. 없네. 이때는 0이에요. 이거 이때부터 이제 요런 것들을 할 때에 그렇네. 변한 위치는 없네. 이렇게 나오는데 요럴 때 우리가 뭔가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까 그 이동거리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그냥 양만 얘기를 하면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잖아요. 절대적인 양만 가지고는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때는 우리가 앞서 배운 이제 벡터로 방향을 조금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방향을 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양을 벡터의 길이로 표시할 수 있겠죠. 이럴 수 있겠죠. A에서 B까지 간 사람이 있는데 이제 친구 집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분쯤에는 어디 있었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 대충 여기 반반씩 걸린다고 치면 한 요쯤에 있을 거예요. 돌아오고 있는 중에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 친구가 이게 50분 됐었을 때 이제 예상하는 건데 50분 정도 50분에 A의 위치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A가 50분 후에 변한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나로부터 여기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진 쪽에 저쪽 방향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 값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 같이 설명해 드린 거예요. 다 듣고 나면 쉽죠, 이제. 그러면은 이동거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차를 타고선 20km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그 10km까지 왔으니까 20km 더하기 30km가 이동거리가 되는데 이때의 변한 양만 물어본다고 하면 그거는 0부터 10km밖에 되지 않죠. 0부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뭐 돌아서 왔으니까. 이게 아주 물리 법칙이고
속도와 가속도를 나타냈을 때는 아주 잘 알아둬야 되는 거죠. 다시 이동거리는 그냥 계속 다닌 거예요. 뭐 상관없이. 근데 이제 변이를 따질 때는 이동을 해서 종착점하고 내가 출발점에서의 그런 차이, 위치의 차이, 이걸 나타내는 거고, 그때는 그냥 스칼라 값으로, 그냥 일반적인 값으로 나타낼 수는 없어서 벡터로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렸죠. 아까 했던 이동거리는 그냥 다 20km까지 갔다가 다시 10km 돌아오더라도 이제 이동거리는 전부 다 하여튼 계속 이동한 것들을 다 합쳐주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변이는 도착점이 출발점에서, 이 말이 중요하죠. 도착점이 출발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즉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있다. 이렇게 해서 되게 중요한 거죠.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있고. 이때의 물리량은 이제 벡터리아. 아까처럼 단순히 그냥 30으로 쓸 수는 없다. 이제 요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속도에 대한 표현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변이를 수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델타 x, x2에서 x1까지 이제 그 차이가 있겠죠. x2의 위치, x1의 위치. 자동차 변이는 10 빼기 0이 돼서 됐고, 방향도 플러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플러스는 다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이제 왼쪽으로 가면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말하는 거고요.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변이가 이제 벡터가 되는 거죠. 벡터가 있고, 이제 시간은 상수죠. 이거는 이렇게 쓴다고 치면은 다시 해볼까요? 다시 해보면은 변이는 벡터니까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써준다고 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시간이니까 이건 스칼라로 되겠죠. 스칼라.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아시잖아요. 스칼라를 변이로 우리가 스칼라 상수값이 이제 그냥 변이를 뭐라 되나요? 그 벡터를 나눠준 그런 형태가 되겠죠. 속도는 시간으로 변이를 나눈 그런 벡터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은 우리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속력은 이동 방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6초가 만약에 걸렸다고 하면 30m를 갔으니까 그 차의 속력은 5m 정도, 5m per second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속력을 나타내면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10m인데 6초 6초를 간 거죠. 10m밖에 못 간 거죠. 다시 갔다가 다시 온 그 자리를 말하는 거니까 변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10m를 6초에 간 그런 꼴이 돼서 약 1.7m/s. 얘는 5m/s. 굉장히 이건 빠른 건데 밑에는 굉장히 낮게 나오죠. 왜냐면 딴 길을 다녔으니까, 돌아갔다 다시 왔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물리에서는 물리 기반의 이제 수학적인 어떤 풀이가 되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평균 변화율은 좌표 위에 A점 B점 사이에서의 변화율을 말하는 거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말하면은 특정 지점을 한순간으로 딱 잡았었을 때 그때의 변화율이라고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었죠. 그러면은 미분에서 속도는 평균 변화율이 아닌 순간 변화율을 속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속도는 평균 변화율이 아니라 순간 변화율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평균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A점에서 B점의 어떤 순간적인 어떤 변화율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가정한다고 하면 미분에서 속도를, 그러면은 즉 위치가 시간의 함수로 표현됐을 때, 이건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좀 외워두세요. 위치가 시간의 함수로 표현됐을 때,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위치가 시간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었을 때 속도는 그 위치를 미분한
미분을 한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내가 특정 시간을 딱 주면은 그때의 속도가 나와요. 우리 하나 배운 거죠. 위치가 시간의 함수였을 때 이거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나타나요. t에서. 그런데 이제 또 배울 건데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와요. 그 속도 관련 t 함수로 되어 있는 t 도함수로 되어 있는 속도를 나타내는 그 도함수가 있는데 그 속도를 나타내는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 그 순간적인 그 t점에서의 가속도, 얼마나 속도가 더 빨라졌느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도를 나타내는 t가 만약에 이렇게 이게 속도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이게 t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죠. t의 이제 이게 속도 값이고요. 이거는 속도 값이고 이제 이 c의 상수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속도가 빵이죠. 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속도가 계속 일정한 어느 지점에서든지 간에 그 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속도가 이렇게 이렇게 쭉 증가하는 경우 계속 속도가 빨라져요. 어떤 점에서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저희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타면은 처음에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막 T 같은 거, T 익스프레스 같은 거 타면은 올라갈 때 천천히 갔다가 갑자기 정점에서부터 휙 내려올 때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때는 이제 가속도가 생긴 거죠. 그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계를 이제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위치가 시간의 함수로 표현되었을 때 그때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을 하면은 그게 속도가 된다. 왜냐면 미분에서 속도를 의미할 때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정으로 그러니까 위치가 시간의 함수로 표현됐을 때는 그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속도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속도와 미분의 관계를 한 번 더 다시 그 그래프로 보면은 시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t에서 이제 미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는 거니까 델타 t만큼 변했었을 때 시간이 델타 t만큼 변했었을 때에 그 시간에 관련돼서 시간에 대해서 위치예요. 위치. 또 시간 델타 t만큼 변했을 때 위치고. 그러니까 우리 배운 게 있었잖아요. 델타 t만큼 했을 때 델타 x 변이. 그 다음에 그 변이를 나타내는 최소한의 어떤 시간이 이렇게 정의되어지고 그 다음에 리미트 제가 흥분을 했나 봅니다. 여기 이제 리미트 델타 t가 이제 0으로 보내면 그 점에서의 속도가 나오게 되겠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다만 이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내가 그 가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에 대한 변화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시간의 그러니까 독립 변수는 시간이고 종속 변수가 위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변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으니까 그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 더 보면은 어떤 P가 수직선 상에 있었을 때가 이제 시각 T에 대해서 좌표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델타 T가 있고 T 플러스 델타 T 그 다음에 T가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이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 될 거고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의 델타 T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한대로 보내면은 0으로 보내면은 dt분의 dx 이렇게 되는 거죠. 요 x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dt분의 dx dx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FT가 여기서는 X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 의해서 변화하는 그 위치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고,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순간의 속도를 이제 우리가 V라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 V로 쓰거든요. 이탈릭체의 V를 쓰는데, 그 V를 dt분의 dx 이렇게 써서 설명할 수 있겠다. 미분한 거죠. 위치가 시간의 함수로 되어 있었을 때 시간으로 위치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은 그때를 우리가 순간 속도, 속도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뭘 합니다. 이제 시각 t에 대해서 속도가 주어져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속도 v가 t의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점피 시각 t에서 속도의 순간 변화율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속도가 순간적으로 변했냐 안 변했냐. 속도가 계속 막 빨라지는데 1초 후에 막 10에서 20, 30에서 계속 막 빨라지면은 얘가 속도가 더해졌구나. 가속도가 생긴 거죠. 점점 더할 가거든요. 그래서 시각 t에서 속도의 변화를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속도의 변화. 즉 속도 v의 순간 변화율. 우리가 가속도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acceleration 때문에 이제 a를 써서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해서 델타 v 속도의 변화가 얼마나 시간에 대해서 있느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거를 가속도라고 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 문제 풀어보면은 O 시간의 임의의 점 P 시간 t에서의 위치, 오케이,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나왔네요. t3에서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라. 속도는 이 x를 한번 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속도를 나타내는 이제 도함수를 먼저 구해보면은 vt라고 하죠. 그건 dt분의 dx가 될 거예요. 그럼 바로 x 하면은 6t의 제곱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를 구하면은 AT가 될 텐데 6T 이건 DT분의 V가 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또 하면 12T가 될 겁니다. 그럼 T3에서를 구하니까 3을 대입하면 6 곱하기 9, 6, 9, 54 빼기 6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48이 되나요? 그리고 밑에는 12T니까 3은 36.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죠. P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시간을 구하세요. 위치가 바뀌는 거. 이게 헷갈리죠? 위치가 바뀐다. 위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제 이렇게 되는 수직선이니까 이렇게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가 있을 수 있겠죠.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이 식은 사실 딱 보자마자 다시 돌아와요. 왜냐면 얘는 3인데 올라갔다 내려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쭉 증가했다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감소라는 게 뭐냐면 이쪽에 있는 y축에 있는 이 값들이 내 변이를 나타내죠.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얘는 t고 얘가 이제 x니까 x에 쭉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죠. 쭉 앞으로 갔다가 위치를 나타내니까 어딘가 내려오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말은 뭐냐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데 위치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인데 속도가 0인 점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속도가 0인 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마이너스의 속도로다가 다시 가겠죠. 왜냐면 기울기니까. 속도가 플러스로 계속 증가하다가 쭉 섰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물음의 답은 6t의 제곱 마이너스 6이 0 이런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t의 제곱은 1이 되니까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는 존재할 수가 없죠. 시간이 거꾸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1초 후에는 다시 쭉 속도가 있다가 순간 속도가 0이 됐다가 다시 이제 마이너스의 속도로다가 변화되는 그런 점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속도는 48이었고 가속도는 36. 요 의미 좀 이해되시겠죠? P의 점이 진행 방향이 바뀌는 거는 V가 0이 되는 것들이니까 T는 0보다 크니까 바뀌는 시간은 1초가 된다. 뭐 그냥 지금 뭐 저희가 산수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